네, CNB 열전 동대방네 오늘은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불철주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새해를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운동을 잘 하지 않다가 급하게 또 운동을 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하시는 위험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치료센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전 동네방네 시청자 여러분, 대구 수성구에 트랙스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한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오니까 아주 삐까번쩍하고 들어오자마자 뭐 이상한 거 막 하면서 막. 아니 근데 원래 운동 좀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네. 공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이제 뭐 갈 수 있을 때는 뭐 수영도 하고, 오. 네, 저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아 근데 몸짓이 하는 수영하는 헬스 약간 댄스, 요즘 댄스 얘기를 하죠. 줌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줌바요? 줌바도 운동이지 않나요? 그럼요. 오케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센터는 어떤 센터인지 다시 한 번 더 좀 정확하게 좀 네, 이야기 네, 좀 네. 듣고 싶어요. 네, 요즘에 이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스포츠 활동을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뭐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물리치료라든지 도수치료를 하면서 기초 재활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 이후에 나중에 제가 본인들이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으려면은 단계적으로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은 단계적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한 3단계 정도만 기초 재활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수치화시켜서 데이터로 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운동을 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긁곡계? 근골격계. 근골격계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네, 보통 저희가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센터 들어왔는데 필라테스실이 또 따로 오,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 필라테스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네. 눈이 아주 희둥그레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처음에 오시면은 엑스바디랑 헤비라고 하는 체형이나 동작 분석하는 시스템 그리고 CSMR라는 등성성 기계로 근력 검사 그다음에 해성분 검사를 측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나오면은 그 데이터에 맞게끔 회원들한테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닝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한 달 뒤에 다시 측정을 해서 내가 얼마나 체형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근력적인 부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지 뭐 체성분적인 부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서 다시 설정을 해서 다시 운동을 시켜드리고 그래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병원은 기본적인 재활을 도와주는 곳이고 네네. 이곳은 좀 더 심화된 곳이고 네네네. 심화된 곳에서 더 나아가서 그냥 뭐 이거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네. 좀 최대한 수치화를 해서 네, 그렇죠. 분석적으로 네, 그렇죠. 몸을 이렇게 만져준다라고 네, 네,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한 달 정도 이제 운동을 하고 한 달 후에 또 다시 내 몸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보통 이 재활센터에 오시는 분들 이제 회원이라고 해야겠죠? 네네네. 회원분들이 한 번 오셨을 때 네네네.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를 짓는 운동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보통 아.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네. 재활의 기간이 네. 네네네. 그것도 이제 뭐 좀 다양하겠죠. 그래서 뭐 부상 정도가 경미하시면 아무래도 뭐 짧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 중에는 이제 교통사고를 나셨는데 교통사고 나면서 이제 하체 쪽이 대퇴부나 뭐 이렇게 뭐 이쪽에 부상 입어서 다리가 한 16조각 정도 나신 분이셨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분쇄고철이라는데 조각이 나보다 보니까 이게 수술을 6번 정도 하셨고 이제 서울에서도 재활도 하셨고 병원에도 계속 하셨는데 이제 호전된 게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뭐 다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굳었어요. 이게 펴지고 굽혀지고 이게 안 됐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굳어서 계속 이렇게 이게 절름발이처럼 막 젖고 하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재활하시고 나서 다리 이제 근력도 다 올라오셨고 지금은 이제 축구도 할 정도로 축구까지요? 야, 상태가 많이 호전됐죠.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직업이 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마음을 써야 힘들잖아요.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런 분들을 좀 풀어드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자신감을 계속 충족시켜드리면서 운동을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희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편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좋아질 수 없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붙어서 이제 수기로 해서 운동을 시켜드리고 뭐 상태를 체크하니까 그 사람 인생의 어떤 부분 제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렇죠. 그렇죠. 느낌 들어서 새 삶을 또 어떻게 예, 예, 전해드린 예.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되더라고요.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아, 네.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그 재활센터라고 했을 때 네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사고가 났거나 네네. 부상을 당한 사람만 와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네네. 제가 생각하는 재활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몸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네. 거북목이라든지 그쵸, 뭐 그쵸. 이런 뭐 어깨가 비대칭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재활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굳이 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은 그렇죠. 맞죠, 여기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하는 거죠. 그렇죠. 예방. 예방하는 거죠. 내가 이미 몸이 틀어지고 내가 몸이 이미 아픈 상태에서 오시면은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에 내 상태를 먼저 체크해보고 사전에 미리 내가 조금씩이라도 회복하는 운동을 더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되게 뭐 교통사고라든지 급격한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조금씩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쵸. 보통 많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북목이라든지 네. 뭐 허리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미리 느끼고 있죠, 예, 저희들도.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하루에 10분, 뭐 내지 20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프고 나서 이미 많이 진행되고 나서 그때 가서 이렇게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다 보니까 그게 더 오히려, 고생하고.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PT샵이 요즘에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럼 가보면 보통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신데 이렇게 이제 PT샵의 트레이너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재활센터로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PT에 이제 트레이너로 계셨을 것 같아요. 아, 처음에 그러면서- 시작이. 네네네, 아, 시작이. 네.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재활까지 범위를 넓히시게 됐는지. 네. 저는 원래는 이제 럭비 선수였었습니다. 오. 왠지. 럭비 해가지고 부상으로 해서 수술을 5번 정도 했었어요. 어디에? 아킬레스건하고 예수님도 손 보면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운동할 때는 이렇게 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쪽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이너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부생 때,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때 배우는 이제 생활체육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렇죠. 보디빌딩식의 헬스 트레이너고요. 저희는 이제 AT라고 해서 어스레틱 트레이너라고 해서 이제 운동 치료사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병원이라든지 내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야구단 삼성 라이온즈 오. 왠지 유니폼들이 쫙. 아, 그러니까 네. 곳곳에 네. 요즘 기록이 있어요, 저. 네. 취업을 보통 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헬스 트레이너들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보시면 좋을 것 훨씬 같아요. 더 이제 좀 심화 네, 과정도 네. 있고 좀 네. 더 전문화된 네네. 그런 그리고 이제 직업인 것 같네요. 병원에 이제 물리치료사 하시는 선생님들도 네네. 똑같이 저희랑 같은 일을 또 많이 하시고. 아, 방금 프로구단에 네, 트레이너, 치료사로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러면은 트레이너로 재직을 하시다가 거기서 나오고 네. 이 센터가 생기게 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 전에는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스카웃이 되어가지고 스카우트. 예, 와우. 쉽지 않네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제 삼성 라이온즈 이제 재활권 트레이너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이후에 센터를 이제 지금 오픈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면 또 이제 선수들을 볼 수 있나요? 네, 아, 아직까지 2년이 닿아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여기서 받군요. 네. 시간이 그래서 이제 비시즌 되면은 선수들이 이제 트레이닝하고 또 많이 오고요. 그래서 원태인 선수, 아, 알죠, 알죠. 뭐 이번에 또 뭐 황동재, 이승현이라고 하는 아마 때 이제 뭐
아마추어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선수 생활할 때 저희 센터에서 이제 트레이닝하고 재활을 하면서 프로에 지명받아서 여기서 뭐 일반인 분들도 생각보다 더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로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살짝 들었는데 그 우리 프로구단 대구 삼성 라이온즈 네, 네. 구단이 황금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네. 황금기 시절에 대표님이랑 함께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황금기의 주역은 대표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저희 대표님 네. 성함을 치시면요 기사가 아주 선수들도 열심히 했지만 선수들도 있지만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우리 대표님이다. 아닙니다. 박수 좀 많이 치네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자랑을 해주시죠. 왜 그때 황금기였는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때 좋은 선수를 만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좀 정말 이슈가 돼서 한 번은 있는데 부상을 입고 제가 이제 재활을 해줬었는데 그게 어떻게든 이제 잘 됐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우승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할 때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줬어요. 성함도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벌써 미소가 네, 저는 이제 이한일입니다. 이렇게 또 언급을 네, 해주셔요. 해주셔야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원래 이제 트레이너는 어떻게 보면 뒤에서 일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서서 하는 역할은 아닌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나서게 되면서 팀에서도 트레이너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우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좋아졌고 그 계기로 해서 그리고 또 더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 것도 구단에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저도 이제 뭐 운이 좋게도 또 좋은 선수들 만나서 좋은 구단에서 또 좋은 꿈을 같이 이뤘던 것 같습니다. 되게 겸손하신 것 아, 같아요. 역시. 저도 배웁니다. 그렇죠, 진짜.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혹시 유니폼 있으세요? 삼성 유니폼요? 네. 있죠. 있죠. 몇 개 있으세요? 저 하나 있습니다. 저 2개 있어요. 혹시 누구 거? 네? 저는 박혜민. 박혜민 이승민 선수. 수줍하시네요. 네. 갑자기 유니폼 뭐 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약간 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팬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회원분들 중에서 기존 저희 구단의 팬분들이 있나요? 예, 많죠.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알고 보려고. 알고 오시는 분들도 알고 분도 계시지 오시죠. 않아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많이 오시고 뭐 박혜민 아까 얘기하니까 생각는데 이 시즌에 혜민이가 그 운동하러 왔었는데 회원분이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왔었는데 저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은 안 하고 계속 밖에 힐끔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선이 딴 데 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뭐지? 라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는 혜민이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예, 야구 좋아해요. 삼성 라이온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예, 좋아한다고. 박혜민 좋아하죠. 갑자기 딱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민이 보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계시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일단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왔는 타이밍에 내가 아는 선수들이 있으면은 그렇지.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해야 맞아, 될까? 맞아. 그런 걸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에피소드 중에 기억나는 게 네. 그 김상수 선수. 네, 알죠, 알죠. 그때 이제 구자욱 선수랑 그때 김상수 선수가 운동할 때 그때 센터 위치에 위에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이 있었는데 어린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그 김상수 선수가 운동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인을 해달라고 온 거야. 근데 애들이 한 3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한 반의 친구들이 다 그래서 왔네요. 상수가 운동하다가 네. 중간에 잠깐 형 죄송해요 하고 나가서 애들을 일일이 사인을 다 해주더라고요. 야. 그 바닥에 앉으면서 애들하고 사진도 찍어주면서 사인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연쇄살인마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연쇄 사인마. 사인마. 연쇄 살인마. 사인마. 사인마. 바로 이해했습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죠. 저희 뭐 PT 막다가 잠시만요 하고 이렇게 막 그렇지. 물 마시러 간척하면서 휴대폰 보고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것 약간 같은데. 의도적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들통났어. 이렇게. 대표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딱
딱 보자마자 여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비주얼이 좀 눈에 보이나요? 혹시? 그렇죠. 예, 다 보이죠.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 그렇죠. 사이즈가? 그 네, 걸음걸이에서부터 먼저 네, 이렇게 그렇죠. 아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렇죠. 걸음걸이나 네. 서 계시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직업병인데 네. 보면서 이렇게 싹 스캔이 되죠. 아, 그럼 저 사람이 좀 골반이 돌아가 있구나 뭐 예, 이런 예, 게 예,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평상시에 길에 걸어 다니실 때 옆 사람 뭐, 네, 그렇죠. 정신이 없으실 것 네, 같은데요? 저 그렇죠. 골반이 많이 돌아간대. 특히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보시게 되잖아요. 대수술 눈을 감으려고 많이 합니다. 아, 차 약간 조심하세요. 혹시 그러면 막 짝다리 짚고 있는 분들 보면 불편하신가요? 그렇죠. 왜냐면 제 정자세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다리 꼬고 계신 분들 있죠. 네. 특히 그러면 아무래도 골반이 틀어질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수정하시라고 얘기 많이 하죠. 나름의 직업병이네요. 네. 직업. 지금 회원분 아니신데 뭐 혹시 말씀을 하는 해주신 경우도 적이 있어요? 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보행이 좀 이렇게 불편해 보이시길래 네. 보행 이렇게 하시면은 더 네. 좋다고. 그럼 반응이 어떠세요? 도망가지 않던가요?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하세요. 도망갈 것 같은데. 네, 많이 당황해서 뭐지? 요즘에 이러다가. 조금 시국도 시국인지라 좀 네. 거리 두고 말을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제가 인상이 이렇게 좀 뭐 귀여운 인상은 네. 아니라서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되게 귀여우세요. 근데. 네, 웃는 것도 되게 귀여우시고. 아닙니다. 이 덩치가 크셔서 그렇지. 맞아요. 이런 부분이 되게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저희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생긴 분들이 마음이 여리고 진주 씨도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 저 네. 보자마자 하셨던 저희 둘 말씀 저희 둘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조용할게요 오늘. 네. 오늘 말씀을 듣는 와중에 사실 이렇게 좀 규모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선수단 이제 대구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그런 선수단을 운영하시면은 저는 사실 뭐 겸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 자만심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나왔는데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괜히 잠깐 쭈그레지는 아닙니다. 네. 잘 되는 분은 다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 혼자 잘해서 잘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이 뭐 힘들 때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 뭐 그리고 회원분들이 또 이렇게 주변에 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게 다 같이 쌓이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뭐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저 혼자 힘으로 해서 좋아진다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그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진짜 네. 시간만 되면은 한 분 모셔가지고 우리 선생님에게 대표님이란 질문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약간 당황하셨거든. 우리 재활센터만의 뭐 복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좀 생각 많이 기다리고 당황하시네요. 있었는데 네, 한번 좀 어떻게 한 분 불러가지고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성큼성큼 어서 걸어오시네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짧게 일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렉스 트레이닝 센터 실장 박세현입니다. 아우 실장님, 아유, 박 실장님. 대표님은 우리 실장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보다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때론 아버지 같은 존재기도 하고 큰 형님 같은 존재. 네, 그래서 되게 의지가 많이 되는. 뭐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해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이런 걸 또 대표님이 또 아셔야 또 그럼요. 이렇게 네, 우리 네, 맞습니다. 발전하는데 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생각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직원들 처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좋게 해주고 싶은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더 좋게끔 애들을 해줘야겠다. 항상 생각하는 것도 같이 성장하자 얘기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저만 좋아진 게 아니고 다 같이 좋아져서 그걸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따뜻하시고 너무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감동적이에요, 진짜. 아닙니다. 되게 쑥스러워하시네.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이렇게 계시거든요. 이렇게 전형적인 경상도 분들. 네, 말씀하시면서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네. 맞나 싶기도 하고. 카메라 보시고 직원분들에게. 직원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줄 수 있는 시간.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고맙다고 얘기를 내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이제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센터가 힘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좋을 때도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를 지금도 겪고 있으면서도 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회식도 예전에 정말 자주 했었는데 지금은 또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회식도 못 하고 있는데 뭐 좀 더 좋은 시국이 오면은 회식도 자주 하고 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 같이 이제 그 우리 사진 속에 같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자. 고맙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영상 좀 남기셨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네. 함께 했던 선수단 분들이 아. 분명히 보실 것 같거든요. 링크를 보낼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하지 못했던 말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조금 네. 종합적으로. 네. 뭐 선수가 누가 복귀를 해서 그 선수가 잘 되고 나면은 이게 저한테 이렇게 뭔가 보답을 하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하고 뭐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싫어요. 왜냐면은 또뭐 삼성 라이온즈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소속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많지만 나와서는 제가 굳이 친구들한테 연락을 안 해요. 애들이 많이 섭섭해해요. 왜 연락을 안 하시냐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연락을 하시는 예, 게. 연락하는 게 꼭 제가 꼭 홍보를 목적으로 내지 뭐 그런 형태로 친구들 이용할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연락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냥 막 섭섭해하면서도 한 번씩 와서 차도 뭐 가져오고 이렇게 뭐 정현이 같은 경우에는 백정현 같은 경우에는 와서 사주도 봐주고 네. 부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재능이 많으시네요. 뭐 네. 뭐 책도 선물해주고 하고 뭐 하거든요.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 가서도 지금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고 또 좋은 성적으로 또 보답해주고 있어서 또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고 있는 팬들이 입장에서도 너무 보기 좋고 그 나오고 제가 퇴사하고 나서 좀 안목기가 좀 왔을 때 그때 처음에는 솔직히 역시 좀 약간 건방진 얘기지만은 내가 없으니까 안 돌아가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실 수 네, 있죠.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는 제가 소속됐던 팀이 오히려 성적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왜 저거밖에 안 돼? 막 이런 생각 막 드니까 더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에 있는 선수들을 잘 케어해서 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수 좋은 있게. 성적을 내서 그 선수들이 또 지명을 가서 그런 형태로 가면 제 나름대로는 또 보답을 하는 거라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아쉬운 거 하나 얘기할까요? 박혜민 있어요. 박혜민. 실명을 그냥 땅땅. 박혜민. 예. 제가 팬인데요. 혜민이가 저한테 평생 밥 산다고 그랬었는데 네. 몇 번 안 샀기 때문에 몇 번 얻어먹으셨구나. 지금 F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사라고.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근데 혹시 야구 보러 가세요? 그때 한창 좀 궁금해요. 샵이 바쁘, 센터가 바쁠 시간 아닌가요, 근데? 그쵸 바쁜. 근데 한 나오고 나서는 한 2번 갔었어요. 2번 갔는데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해요. 거기 가면은 거기 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잘 맞는 것 현장에 있는 게 저하고 잘 맞고 제가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꾸 거기에 제가 가고 싶어질까봐 될 수 있으면은 약간 눈에서 멀어지게 할.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만 뭉클한가요? 살짝 눈물 날 그래서 뻔했어요. TV로만 아.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고향이나 어떻게 뭐 첫사랑 보듯이 약간 예, 아련한 예,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도 라이온즈 파크 지나가면은 막 좀 뭉클해요. 그런 게 좀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예, 있어요. 저희도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거든요. 아, 시간 잘 가죠. 오늘 함께한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인터뷰 하신다고 하시길래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렇게 너무 잘 얘기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처음 마음 잊지 않고 정성스럽게 더 노력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